안녕하세요. 문학의 일상화를 꿈꾸는 포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고전소설 한 편 만나봅시다. 권필이라는 문인이 쓴 겁니다. 이 권필의 주생전이에요. 그러면 주생이 주인공이겠네요. 그쵸? 권필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정철의 문인이었어요. 정철이요. 우리 관동별고 그 정철입니다. 그리고 광해군 때 귀양 도중에 이제 죽은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주생전을 들어갈 텐데요. 주생전은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삼각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배경은 명나라입니다. 자, 명나라의 청년 주회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명석했는데 번번이 과거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배 한 척을 사가지고요. 고향이 전당이라는 곳인데 그 전당에 고향을 가요. 전당이라는 고향을 찾아갔는데 누굴 만나냐? 어릴 적 친구를 만나요. 여자예요. 배도를 만납니다. 배도. 근데 배도는 집안 사정 때문에 기생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아름답고 재주도 많은 여인으로 둘이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좋죠. 사랑을 하는데 기생이다 보니까요. 파티에 불려간 거예요. 잔치에 이제 가게 됐는데요. 어느 날 주생이 그 잔치에 간 배도를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가 승상집이었는데요. 그 승상의 집에서 딸 하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선화라는 여자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첫눈에 그래서 첫눈에 반해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와, 배도는 선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해요, 배도가. 그래서 승상 부인에게 주생을 천거를 해요. 왜냐면 주생이 의탁할 곳이 마땅치 않았으니까 이제 천거를 해서요. 주생은 선화의 동생인 구경이라는 남자의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외 선생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화의 동생 구경을 가르친다는 핑계로 승상댁에 머물면서 선화와 사랑을 하게 되는데 얼마 뒤에 뜻하지 않게 이제 구경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주생과 선화의 관계를 알게 된 배도 어떨까요? 상실감에 빠졌겠죠? 그리고 건강을 잃고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죽어요. 그리고 배도하고 이제 구경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의탁할 곳이 없어졌죠. 배도한테도 의탁 못하죠. 구경이 죽었으니 승상집에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생은 친척인 장씨의 집에 의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선화를 향한 그리움을 떨쳐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고뇌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장씨라는 그 친척이 장노인이 묻죠.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사연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나 그 집하고 되게 잘 알아. 왜냐면 우리 부인이 그 집하고 잘 알거든. 이러면서 그걸 주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생과 선화 두 집안이 혼인을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왜냐면 선화도 아파하고 있었거든요. 시름시름. 그래서 이제 승상 부인이 그걸 알게 되고 그리고 둘을 결혼하기로 약속을 해요. 그런데요. 혼인을 손꼽아 기다리던 두 사람 앞에 뭔가 사건이 하나 터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조선 땅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죠? 명나라죠. 그래서 명나라 군사가 이제 조선으로 오게 되죠. 임진왜란 때. 그때 주생이 종군 서기로 선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화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조선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혼사장의 모티프를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계속 맺어져야 되는데 맺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주생이 어디로 왔겠어요? 조선 땅에 왔겠죠? 그래서 상사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때 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내가 송도의 객사에서 그를 만나요. 그리고 그간의 사정을 듣고 이 이야기를 기록한다. 이러면서 이제 소설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구성을 따르고 있는 거야? 그렇죠. 액자식 구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알죠? 자, 핵심 포인트 가보도록 하죠.
자, 인물이나 사건, 배경 등이 사실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명나라라는 것도 그렇고 사건 임진왜란이라는 것도 그렇고 다 사실적이잖아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현실적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남성의 이기적인 모습. 그렇죠? 나 너 좋아 이러면서 만나놓고 다른 여자한테 이제 한눈을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성의 질투심 등을 가감없이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을 부각했다라는 게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배도가 분명히 좀 제일 불쌍한 여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배도의 비극적 삶보다 뭐에 더 관심을 가지냐? 선화와 혼인을 이루지 못한 주생의 비극적 운명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가의 어떤 태도의 문제구나. 그래서 남성 중심의 서술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사실 배도가 너무 안 됐죠. 그렇죠? 근데 이제 주생 너무 안 됐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좀 남성 중심적 사고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액자식 구성 취했다고 했죠. 그래서 작품의 사실성을 좀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액자식 구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성을 부여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설은 허구적인 건데 내가 이거 들은 이야기야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사실성이 더 부여되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결말을 유보했죠. 선화하고 이 주생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극성이나 낭만성을 더 극대화 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몇 개월이 지난 뒤 배도마저 병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배도는 죽어가면서 주생의 무릎을 베고 눈물을 머금 채 말해요. 배도가 죽는 장면이네요. 저는 봉비의 뿌리로서 송백의 넉넉한 그늘에 의지하였는데 어찌 꽃 향기가 없어지기도 전에 소쩍새가 먼저 울지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제 곧 난궁과는 영영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옷이나 검은 고가락도 이제는 끝났으며 난궁과 해로하고자 했던 해로가 같이 늙어간다는 뜻인데요. 자, 오랜 소원마저도 이미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다만 제가 죽은 뒤 난궁께서는 선화를 배필로 맞이하고 제 유고를 난군이 왕래하는 길가에 묻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저는 비록 죽었을지라도 산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고 이제 죽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시를, 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내가 이 시를 손에서 놓지 않고 두세 번 읽어 시 속에 담긴 연정을 알아냈다. 자, 뭐가 나오죠? 나라는 서술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 이거 액자식 구성의 이제 박해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외부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자 주생은 감히 속이지 못하고 내가 앞에 썼던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다. 이튿날 아침에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와 이별을 했고요. 그는 제3 나에게 살해하면서 간절히 부탁을 해요. 자, 고전소설이 이런 게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를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 말해요. 자, 그래서 나는 그 시가 아름다웠던 탓인지 그들의 귀한 만남과 아름다운 기약의 슬픔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 방으로 돌아와 붓을 잡고 이 이야기를 쓴다. 요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주생전 액자식 구성, 삼각관계, 좀 남성의 이기적인 그런 모습 이런 것들도 좀 나타나 있는데 또 남성적 시각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는 애정소설, 염정소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